시사평론계에서 모시기 가장 어려운 분 중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쁜 분이십니다. 오늘 같이 해서 오늘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통쾌한 해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이재명 예비 후보가 이른바 비전 발표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서 뭐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 그랬는데, 근데 어제는 또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그리고 뭐 그 공식 이 선거 슬로건이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짜였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 저는 이재명 대표 입에서 예. 진짜라는 말이 나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이분은 이게 평생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진정성이라고 게 1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진짜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까지 진짜 그럼 가짜입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또 이제 그 부국 박정희 대통령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렇게 갖고 온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폐허에서 이제 오늘날 거의 10대 강국에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까지 역사는 다 가짜고 본인이 진짜를 만들겠다? 이거는 이제 저는 황당한 자기 역사 부정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건 정말이야라는 사람 말은 믿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표 그동안에 뭐 재판 받고 있는 것도 그렇고 혐의를 받고 있는 것도 그 기본 프레임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묘하게 겹치면서 아니 저분 입에서 진짜라는 말을 듣게 되는 날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려본 말씀인데, 예. 그 이재명 예비 후보가 오늘 기자들하고 이제 비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른바 백브리핑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제 뭐 질문 대답을 받는데 그 중에 뭐라고 했느냐? 기업 활동으로 생기는 이익을 누군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소름 돋는 말이기도 해요. 기업의 이익을 오너가 가지면 안 되고 누군가가 나눠야 된다. 이게 그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예.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 국민이 가져서 나눠 가지면 예. 마치 세금도 이게 필요 없을 것처럼 네.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자본주의를 포기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네. 이거야말로 이게 그 사회주의 더 나아가면 이제 저는 공산주의 가까운 자기 말로는 이게 뭐 대동세상 기본 사회 맞다. 대동세상 그 얘기 예. 많이 하더라. 네. 항상 하는 게 이거 억강부약 예. 가진 걸 이게 뺏어서 나눠주는 예. 이게 가장 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예. 공산주의하고 이게 가깝고요. 예. 지금 어제 또 정부 주도 성장 네. 이것도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 시장 중심 민간 활력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따라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삐뚤어진 경제관, 분배관 이걸 가지고 있다고 저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징표죠. 그러니까 한때는 뭐 기본 소득, 기본 주택, 뭐 기본 어쩌고 하면서 기본 시리즈를 거두어들일 것처럼 하다가 네. 이제 출마 발표하고 뭐 비전 발표하면서는 그 기본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또 드러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그때 이거 우클릭 할 때 예. 제가 이제 그때 위장 우클릭이다 네. 이렇게 비판하면서 네. 우클릭 4번 하면 그 자리입니다. 위장 우클릭 한 번 하면 이게 90도, 네. 한 번 더 하면 이게 180도, 4번 하면 이게 그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막 위장 쇼할 때 분명히 그 자리에 원래 돌아온다. 네. 이렇게 제가 얘기는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딱 구절. 시계바늘이 오른쪽으로 한 바퀴 삥 돌아서 제자리에 와 있다. 지금 이게 바로 그게 아까 저는 기본 시리즈 네. 이건데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기본 소득, 주택, 금융, 사회 다 있는데 네. 기본 양심 빼고 다 있는 것 같아. 사람이 기본 양심이 있어야지. 그거 빼고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기본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그거 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에 기본이란 두 글자를 담지는 않았을 뿐 예. 내용 자체는 그 기본 시리즈로 다 이제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대로 가면요. 진짜 이제 그 문재인 정권 예. 5년이 완전히 다 망치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이에요. 예. 이것도 황당하죠. 예. 최저임금이나 월급 올려주면 경제가 성장한다. 이것도 그 마차가 말을 끌어버리는 이것도 잘못된데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보다 더 위험한 게 정부 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른바 똥꼬집 정부가 막무가내 정책을
그냥 시종일관 하는 바람에 참 국민들이 뼈저린 그런 이 비참한 현실을 다 감내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이재명 연속 정권이잖아요. 네. 이분들에게 그 3대 침탈 세력으로 봐요. 아, 그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이제 그 자유 침탈 세력. 우리 자유가 없잖아요. 모든 게 규제 간섭하고 이게 카톡 검열까지 네. 완전히 개딸 전체주의 가거든요. 네. 이게 자유 침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권 침탈. 네. 우리 완전히 쇠쇠 외교로 거의 중국의 조선족 자치구가 될 정도. 그러니까 중국 앞에 가서 예, 손바닥 쉐쉐. 비비면서 쉐쉐 뭐 예. 그게 우리 주권을 갖다 바치는 네. 주권 침탈 세력이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미래 침탈 세력이다. 우리 자식들 네. 미래 세대 걸 미리 약탈해서 빚만 1,100조 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3대 침탈 세력 자유, 주권, 미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 주권, 미래 어떻게 보면은 단 1cm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그 기본 가치인데 그것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 쏟아져 나온 것이다라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이제 예비 후보가 어제 출마 선언을 11분짜리 영상으로 했어요. 이건 또 처음 보는 일인데 왜 그런 겁니까? 아마 이제 그 또 감성에 호소하는 쇼 있잖아요. 옛날에 뭐 김문기 씨 돌아가실 때도 크리스마스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네. 막 했잖아요. 예. 아마 이제 그 상당히 감동적인 본인이 볼 때는 이런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호소해 보자.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질문도 안 받죠. 아. 원래 이게 질문이 원래 까칠한 거면 질문 받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일방적으로 털어주면 되잖아요. 네. 그것도 이게 좀 꼼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저는 여러 의도로 이게 먼저 동영상을 했다 봅니다. 그런데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라면은 국민들 앞에 직접 얼굴과 모습을 보이면서 그 생중계로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예의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그 생중계로 하면 예. 우리 그 앵커님처럼 이런 날카로운 기자들이 많잖아요. 타이고. 그럼 이게 저는 질문을- 날카롭진 않습니다만. 네. 뭐 질문을 던지면 예. 이재명 대표의 콘텐츠로는 아마 이게 답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허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이 양극화가 지금 문제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진위 계수라든지 통계가 있잖아. 네. 그럼 중국이나 미국보다 이게 우리가 양극화 더 심합니까? 통계를 물으면 예. 모를 겁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들요. 네. 하면 이게 대답이 어려우니까 저는 피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원래 법조인들이요. 예. 못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뭐겁니까? 외국을 잘 못해요. 법조인들은. 그다음에 경제를 잘 몰라요. 예.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게 뭐 법조인은 법조인이죠. 아마 이게 그 경제는 잘 모를 겁니다. 네. 지난번 대선 때는 뭐 R200인가 하는 걸로 이제 상대 후보들을 좀 곤혹스럽게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본인이 미리 좀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질문 던지고 뭐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러나 기자들 질문 밖에는 뭔가 본인도 좀 껄끄러운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기자들 중에는 예. 경제 전문 기자도 있고 예. 특히 또 국제 전문 기자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탄핵 때 뭐 미국하고 일본 외교 예. 이런 걸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한덕수를 밀고 있거든요. 아. 예. 계속 전화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질문도 어렵고 또는 이게 중국 대만 앞에 무조건 쇠쇠해라. 네. 이거는 이게 어떻게 보는지 네. 또는 이제 요즘 간첩들이 많잖아요. 아, 예. 개정도 안 하고 네. 이런 게 날카로운 질문이 오면 네.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될 것을 또 모른다 이런 대답을 잘 안 하는 스타일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체 하면 더 사고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이라는 것과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들의 면면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시사평론가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그 이완규 법제처장 그다음에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재판관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또 뭐 이 권한쟁의 심판도 내 있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 자기들 머리를 스스로 깎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내일 당장 동료 재판관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또 한번 이렇게 심판대에 올려놓는 그런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이제 그 재판이 관련 재판이 5건이 돌아서요. 5건이 됩니까? 예, 크게 보면 이제 권한쟁의 심판하고 예. 헌법 소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헌법 소원. 네. 자, 권한쟁의 심판은요. 예. 누구 권한이 침해된 겁니까? 미래의 대통령 권한이 침해된 거죠.
재판관들 권한이 아니네. 미래의 대통령이 미래의 대통령. 내가 임명할 걸 한덕수 대행이 당신이 임명했다. 근데 미래 대통령이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의 권한을 침범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 그래서 이 권한 침해란 게 자기 권한이 현실적으로 현재 침해돼야 돼요. 예. 그런데 미래 불안전한데 지금 이게 들어왔잖아요. 각하죠. 권한쟁이 불성립이네요, 이건. 각하죠. 각하. 그쪽 사람들이 잘 쓰는 말로 권한 불성립. 침해된 게 뭐냐? 어. 지금 여기 민주당이 했거든요. 누구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거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게 미래 대통령 권한인데 혹시 그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성명 불상자의 권한이 침범됐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마 아니에요? 뭐 모르죠. 이재명 후보의 미래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 그러네요. 따라서 이건 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변호사 김모 변호사하고 덕수에서 예. 헌법 소원을 했는데 여러분 그 법률 회사 그가 이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그 법률 회사 이름이 덕수입니다. 덕수. 예. 그러니까 덕수가 덕수한테 헌법 소원을 냈어요. 예. 근데요. 헌법 소원은 자기의 기본권이 예.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현재성, 예. 직접성, 예. 자기 관련성. 예. 근데 그 낸 사람들이 예. 자기들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게 뭐 있습니까? 아. 헌법재판관 2명 더 왔다 해서 공석이만 뭐 도움 됩니까? 이것도 게 각합니다. 예. 자기 권리가 구체적으로 침해된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두 개 소송.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다만 이제 그 유일한 리스크는 만액의 주심이라는 거예요. 만액의 주심이라는 거. 이거 외에는 리스크가 없다. 법리적으로 이게 무조건 각합니다. 그런데 서 변호사님,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있기 전에 우리가 조그마한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뭐 각하나 기각 이건 거의 확정적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8대 0으로 뒤집어지잖아요. 이제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거는 좀 다툼도 있고요. 네. 뭐 저는 기각 이야기했지만 예. 그때는 이제 그 내란 형법상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다. 네. 이 문제인데 이거는 원래 헌재하고 내통했잖아요. 네. 따라서 그 문제하고 이번 문제 틀려요. 이번 문제는 틀린다. 소위 진보 좌파 헌법학자들 있죠. 네. 이 방법 이 사람들 뭘 하냐? 음. 아이고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게 유일한 방법 뭐냐? 한덕수를 탄핵을 하면 네. 지금 이제 지명만 했잖아요. 네. 마은혁을 임명을 했고 예. 그다음에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을 했잖아. 네. 그런데 두 명은 지명만 했잖아. 네. 그럼 청문회 안 받아주잖아. 네. 20일 지나면 이제 임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면 음. 임명을 못하지 않냐? 네. 이 논리인데 그러면 이게 그다음 최상목이 하죠. 네. 또 임명 못하게 하려면 다 줄탄핵해야 돼. 아, 그러면 이게 난리 나잖아. 네. 따라서 이게 그 방법이 없다. 자기들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헌법 소원도 가령 탄핵은 6명이 절대 숫자가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다 과반 결정으로 이제 헌법 소원은 6인, 헌법 권한대행 소원- 심판이 5인입니다. 네. 자, 권한쟁의 심판. 예. 이건 과반으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령 마은혁과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 뭐 5명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현재는 뭐 나가기 전에 하면 이제 그 만회까지 들어오면 이제 구인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게 그 아무리 숫자는 저쪽이 많아요. 네. 좌파 쪽이 그렇지만 이게 법 논리가 예. 아까처럼 이게 누구 권한이 침해되냐 말이에요. 권한이 뭐가 침해된 누구 권한이 침해됐냐? 원래는요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 임명을 못하는 거는 윤 대통령 권한이 침해된 거예요. 네. 맞잖아요. 그렇네요. 현직 대통령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탄핵 끝났잖아. 예. 그러면 이게 그 임명할 수 있는 게 침해될 권한이 없다. 물론 이제 그 도리상으로는 네. 도리상으로는 이게 뭐 차기 대통령이 기다렸다가 음. 2달만 있으면 네. 대통령이 될 텐데 좀 기다릴 수도 있겠지.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이게 기다리면 40명만 임명할 수는 없다. 3인이 다 기다려야 된다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6인이 마비되잖아요. 네. 마비될 때는 이게 그 채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이게 기다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이 있어도 네. 법상으로는 좌파 할아버지가 와도 이게 그 논리가 너무 명쾌하잖아. 안 될 거로 봐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이 10번째로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 자기네들 줄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10명이 다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게 저는 헌재하고 민주당이 말하고 싶은 게요. 네. 헌재가 대통령 빼고 이게 다 기각했잖아요. 예. 이 정도면 이게 탄핵권 남용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게 저는 남용이라 봐요. 네. 10명을 다 보면 네. 말도 안 되는 탄핵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이런 탄핵권 남용에 대해서 네. 최소한의 계엄이라든지 최소한의 경고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다 기각하면서
대통령만 인용한 게 너무 이게 분노가 치밀고 네. 이게 다 탄핵군 남용의 징표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당은 이게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느냐. 우리가 재판하면요. 네. 패소자가 이긴 사람한테 다 소송비를 물어줍니다. 네. 이게 대원칙이에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탄핵해놨고 민변 변호사들한테 돈을 막 한 4억 가까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돈을 몰아줘요. 네.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런데 당한 사람은요. 자기 돈 1억 쓰이래. 5천만 원이든 이준석 위원장부터 쭉 당해왔잖아요. 네. 이 제도를 안 바꾸면 큰 앞으로도 이게 문제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줄탄핵을 당했다가 기각된 10사람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쓴 변호사비를 다 합하면은 뭐 10억 가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돈은 민주당으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건데 그 제도가 없으니 아니 그건 소송을 일단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송 걸목이 그 지금으로서는 이긴다고 또 보기 어렵잖아요. 네. 현행 아니 제도상으로는. 소송을 거는 것을 걸어서 그게 뉴스가 되고 국민들이 그걸 좀 아셔야 되고 아 이렇게 해서 변호사비가 얼마가 발생을 했는데 이건 그 누구도 이걸 변제해 주지 않는구나. 예. 그냥 생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기각당하는 그 탄핵에 의해서. 그럼 누군가는 이걸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그 소송 검토한다. 예. 뭐 이런 이제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네. 지금이야 이제 공직자니까 또 소송 그런 것도 그렇지만 공직 곧 있으면 끝날 거 아니에요. 2달이나. 누가 시민단체가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소송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소송하는 것도 좋고 각 정당별로 지금 분기마다 수십억의 국고 보조금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거라도 일단 가압류를 해서 정지시켜 놓고 그러니까요. 예, 국가가 주는 돈 뭐 이제 금년도 1분기, 2분기 지금 들어왔는데 1분기 돈이 아마 50억 가까이 갔을 겁니다. 50억 가까이. 네. 그 돈이라도 지급 보리 결정 딱 받아내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 네. 제가 너무 어이없는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게 맞고요. 네. 법의 대원칙이 패소자가 승소자한테 물어주는 거 네. 이게 대원칙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탄핵당했으면 저는 소송했을 거야. 돈 달라고. 제가 뭐 탄핵당한 건 아닌데 두 번째 형사가 있어요. 네. 탄핵 중에 무고도 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게 기자회견도 안 했는데 했다. 네. 허위 사실이잖아. 이런 거는 집단 무고로 고소도 하고 네. 소송비도 청구하고 앞으로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 봐요.